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테리어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 그 시작을 함께합니다. 아키스케치 A2G 3D 인테리어 디자인 입문용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키스케치의 김민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될 웨비나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될 웨비나에는 MC인 저와 함께 이제 디자인 연신 예진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예진님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팀 프로덕트 오너로 있는 강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될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젝트 보기가 있어요. 무조건 이제 아키스케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키스케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넘어오시면 두 가지 형태로 도면을 불러오고 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집 검색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을 직접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집 검색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을 직접 검색을 하셔서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입력하셔서 직접 공간을 도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확장은 기본형, 그리고 좌우 운전을 통해서 직접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도면을 또 직접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직접 받으신 인연도가 있다거나 확명도가 있으신 분들은 도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도면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진짜 아무 치수가 있는 아무 도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치수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전이나 도면 저 반전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치수가 있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치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벽과 창문이 제작이 되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지금 치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 찌그러져 있는 거를 자동 이미지 조정 되돌리기를 눌러서 찌그러짐을 다시 반복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발코니를 봤을 때 여기 눈금 보이시죠? 이 눈금에서 그대로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다천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자, 벽들을 감지했으니까 조정을 해주시면 3D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벽과 창문이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부터 작업하시면 되시냐? 임 세팅이 들어오셔서 다시 이미지 표시를 해두시고 투명도를 조절하신 후에 이런 벽들을 조금씩 조절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간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이 레이블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면 반전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집은 이런 도면이 아니어서 좀 반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단체로 도면 반전을 좌우 반전, 상하 반전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꿔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다시 되돌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구를 배치를 해서 공간을 좀 꾸며볼 텐데요. 이제 이미지는 제가 해지를 시켜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해놓을게요. 이런 벽들은 자, 삭제를 해주시고 오일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 가구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가구 배치는 저희 가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원하는 가구를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면은 가구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로테이트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저희를 좀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티테이블과 그리고 소파를 한번 가져올게요. 소파를 가져와서 회전을 두고요.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D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여기 좌측 하단에 3D 뷰, 3D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한번 딱 처음에 보시면은 이 벽들이 갑자기 사라진 게
보이세요? 이런 벽들은 여기 다시 문 표시를 오셔서 벽 투명화를 해제를 시켜주시면은 벽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배치된 게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 가구들도 사실은 크기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키스케치에 있는 모든 모델링들이 사실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다른 뭐 고객사나 클라이언트가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꾸며보는 용도로 하겠다 하면은 자유롭게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신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제공이 되는 거다 하면은 웬만해서는 이 원 사이즈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치 초기화를 들어서 저는 그대로 있는 사이즈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자유롭게 바꿔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시 3D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구 배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이 있죠. 다시 이미지를 표기를 해서 이 주방 상하부장이 어디 있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상하부장, 키친 상하부장을 배치해 주실 건데요. 자, 상하부장을 일단은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에 싱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주방 편집기도 다 커스텀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입문자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키친 모델링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한 부장만 제가 제작을 해볼게요.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뭐 모델링을 자주 넣다 보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모르고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주로 이런 주방 빌트인 가구나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가구들이 있다면, 자, 시프트를 누르시고 전체 스크롤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세 개의 모델링이 다 그룹화가 될 거고, 자, 그룹을 하고 나서 더보기를 눌러서 잠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 위에서도 뭐 제작을 그대로 가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모델링을 놨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가구 잠금된 것도 사실 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디자이너라면은 필수 기능인 거죠. 이제 레이어 관리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도 층 관리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 바가 있고요. 층 관리를 누르셔서 네, 잠금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숨기는 기능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따로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D 뷰에서 보시면은 이 세팅 다시 돌아오셔서 배치가 된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가구 배치를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가구를 배치했는데 가구 배치한 데면 다른 데다가 좀 다른 프로젝트, 다른 도면에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은 디자이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맞아요. 요거 기능도 이게 A 프로젝트라면은 B 프로젝트,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준비한 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웹브라우저를 2개 켜주시면 좋아요. 이미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 위쪽에 있는 프로젝트의 모델링을 옮기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ift 드래그 하면은 이 전체 모델링이 다 이렇게 잡히고요. 한 개만 가져와도 되고요. 컨트롤 C, V. 이건 아시죠? 복사 붙여요. 네. 컨트롤 C 해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로 넘어오세요.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넘어오게 돼요. 저런 거 이제 위치 조정도 가능한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해보신다거나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도 이 그룹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드래그, 이거를 그룹. 보시나요? 네. 이쪽에 있는 그룹을 눌러서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가져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은 그대로 그 그룹 자체가 가져와지기 때문에 이제 누르고 그룹 해제를 하셔도 좋고, 아니 이 그룹 내에서 바꾸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겨서 그룹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질문 들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구를 옮길 때도 되게 편리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뒤로 가기도 저희 컨트롤 Z죠?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뒤로 가기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됐고, 이제 2D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 관리, 그 가구 배치까지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3D 뷰어에서, 3D 뷰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벽 투명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 도면 자체가 도면을 불러오면은 기준 디폴트로 이 공간에 대한 방 높이가 2,300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막 우리 집은 3,000이다 그렇죠. 하시면은 이 공간을 클릭하셔서 3,000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뀌는 때 이게 만약에 공간 높이 맞추기를 해지가 되어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3,000을 눌렀으면은 벽은 안 바뀌고 공간만 올라가요. 아, 천장이 자꾸 떠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사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컨셉은 워낙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 그리고 천장 감축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천장 감축기를 보면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혀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보통 집은 네, 공간을 다 한꺼번에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요. 공간 높이를 맞추기를 누르면 네, 그대로 여기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모델링이 좀 많은 이 3D 콘텐츠로 돌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델링이 좀 많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성능이 좀 빨리빨리 돼야 하잖아요, 디자이너 분들께서. 그래서 주로 이 밑에 성능 모드에서 성능 우선을 클릭해서 네, 이제 조금 퀄리티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모델링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능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건 사실상 어느 프로그램이든 저희가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별도 소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빨리빨리 움직이려면은 네, 이렇게 성능 모드를 이용해서 네, 작업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 디자이너분들이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게 투명한 음성 모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디자이너분이시라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모드 이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수포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구들이 좀 많이 겹쳐 있다 하는 요 근처에 오셔서 재질 은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모델링이 어디까지 있고 그리고 기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기초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델링에서도 모델링을 클릭하고 좌측 이렇게 회전하실 수가 있고요. 요 세 개 보이는 이 화살축을 이용해서 네,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도 이제 이게 스냅이 걸려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칠게요. 그럼 이 바닥에 있는 거를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다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이 테이블의 최대 높이 746 그럼 이거를 이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746으로 잡아주는 것도 팁이에요. 746. 또 그대로 화살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소품 디자인을 또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이 초록색깔을 이용해서 끌고 오시면은 또 올려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점들 이용하게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감재를 또 바꿔볼게요. 마감재, 지금 이 바닥 마감재.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봐봐요. 이런 천장 가구들이 좀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 눈 표시를 오셔서 천장 가구를 희지시켜주세요. 그러면 천장 가구가 사라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링, 렌더링을 찍을 때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천장 가구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를 하고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감재를 바꿔볼게요. 마감재는 똑같이 마감재 라이브러리에 들어오셔서 네, 이건 아마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마감재를 자율적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네, 원하는 가구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이 같은 경우는 벽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벽이 있어서 하나의 이런 선 같은 게 생긴다 하면은 저희가 이 마감재 편집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감재 편집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저희가 아키스케치 이제 유료 구독 하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능이라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다음 중급편에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감재 편집기, 그리고 이 건축 편집기, 그리고 주방 편집기 요 세 가지는 중급편에서 다룰 거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좀 평수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400m로 되어 있어서 습하진 않아요. 네. 여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평 면적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공간 지금 셀렉되어 있는 이 공간이 몇 평인지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 이쪽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3D 뷰어에서 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렌더링 같은 경우는 렌더 스튜디오 여기 위에 있는 이쪽 카메라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렌더링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렌더 스튜디오에서 하면 클릭을 눌러 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요즘 좀 유행하는 그 카메라 앵글과 사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스타 감성. 네, 그래서 이런 컷들을 좀 어떻게 찍을 수 있냐. 사실 실제로 사진 찍는 거를 렌더에서 찍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 다 찍을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들도 다 아키스케치 렌더링으로 찍는 사진들이라 그런 각도를 사실 직접 사진 촬영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보세요. 자, 일단은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실제로 사진 찍을 때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하죠. 1:1 비율, 3:4 비율, 그리고 2:16 비율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일단 인스타 감성으로 1:1 비율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회전축을 이용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또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좀 키보드를 이용해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뒤로 오시면은 실제로 정방향을 찍는다라고 하셨을 때 정방향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이거를 0으로 주세요. 그리고 찍을 때 조금 밑으로 내고 약간 아이레벨을 좀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위아래를 조절을 해주시고 그냥 뒤로 가서 이 전체 가구 이 소파가 다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뒤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요. 근데 벽에 걸렸어요. 그러면 카메라 클립을 통해서 클립을 통해서 벽을 없애주는 거죠. 여기 이쪽 우측 상단 미니랩을 보시면은 실제 카메라 클립을 통해서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더 뒤로 오셔도 될 것 같죠? 근데 더 뒤로 오니까 뭔가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사실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분들 어떻게 하시냐? 이 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카메라 찍을 때 멀리서 줌인하는 것도 요즘 유행인 거 아시죠? 네, 멀리서 줌인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자, 시야각에서 이제 시야각을 낮춰주면은 줌인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가려? 그러면 클릭 더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딱 이제 각도가 나왔다 하면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촬영을 하실 때 일단은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고 해상도 같은 경우는 바로 처음부터 2K, 4K로 하는 거를 일단 추천해요. 스탠다드로 좀 빨리 나와서 이 앵글 그리고 이 햇빛 이게 분위기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K로 넘어가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최적 그대로 가져오시는지 또 설명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해상도는 스탠다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안 잡더라도 공간의 창문이나 자연광, 네, 자연광으로 좀 밝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수동으로 최대한 쉽게 수동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햇빛에 오시면은 일단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의 그 길이를 좀 조율할 때 활용이 좀 가능하고요. 강도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의 세기와 이 그림자의 세기가 변동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에 이 햇빛 보이시죠? 이거를 세게 올라갈수록 햇빛이 좀 강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이 렌더링을 찍을 때는 정말 사진 촬영도 똑같은 거 보고 있는데 사진 촬영 다 다르게 나오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본인의 그 햇빛과 렌더링 자주 쓰는 렌더 값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거,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주로 쓰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강도 같은 거는 뭐 콘텐츠가 다르겠지만 한 0.5에서 1 사이로 저는 주로 주는 편이고요. 방위값 같은 경우는 이게 렌더링이 제가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 컨텐츠 안에서 사실상 이 소파를 중점으로 보여주고 싶다면은 햇빛이 좀 많이 들면은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햇빛이라는 거는 이 방위각을 통해서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컨텐츠가요, 만약에 이 벽에 뭔가 허전해요. 뭐 이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보다 이제 햇빛을 조금 주면은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방위각 같은 경우는 디자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햇빛을 좀 줘서 이 제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제품을 좀 자연스럽고 부각돼서 강조하기 위한 좀 그런 기능으로 주로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각은 이렇게 내가 찍고 있는 렌더 이 값에 좀 자유롭게 방위각을 주면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 같은 경우도 이 월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찾다 보면은 생겨요. 만약에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햇빛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 이제 계산 딱 해가지고 이제 딱 나오지만, 요거는 이게 제일 쉬운 버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찾아보면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템퍼러처죠. 네, 그래서 이 템퍼러처도 사용하실 때 사실 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주고 싶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이 조금 따뜻한 내추럴한 분위기를 주고 싶다? 온도 조금 올리시죠. 네, 이만큼. 근데 그렇지 않고 공간이 좀 차갑고 좀 도시적인 분위기를 주고 싶다?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주로 저는 이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수평 회전 같은 경우는 이 밖에 보시면 이 배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나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흰색이에요. 흰색 배경. 그래서 뭐 컨셉 촬영하실 때나 이럴 때 정말 유용하고요. 근데 우리 집은 뭐 좀 고층에서 보이는 거다 하면은 설정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주로 사실 이용하는 거는 이거 정말 다르겠지만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뭐 시티 7, 시티 6 정도?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티 4까지? 네. 근데 좀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막 보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평 회전을 돌려서 아파트 단지를 좀 보이게 하고, 이 강도는 저희가 또 배경에 따라서 값이 또 달라져요. 이 햇빛 값들이. 근데 그냥 냅둬도 돼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냅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디폴트 값을 유지하셔도 좋고, 그래서 쉽게 하는 거니까요.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자의 스타일의 그 값을 찾아가시면 되세요. 더 배경은 많으니까요. 한번 또 자유롭게 이용해서 본인의 배경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가적인 조명, 이것도 사실 저희가 중급이나 실전편에 다룰 거긴 한데요. 이것도 실제 조명을 수동으로 저희가 라이트를 설정해서 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초급 입문용으로 다루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스킵을 하는데, 이 예쁜 촬영을 하는 데는 이거 지금 받을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못 줄 거예요. 네이처 기본값, 아키스케치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값을 저는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세팅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스탠다드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스탠다드 렌더 촬영했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컷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요 앵글과 이 햇빛과 이런 거를 그대로. 그러면은 렌더, 우리 아까 렌더 스튜디오에서 우측 상단 갤러리 들어오셨죠? 갤러리 클릭하시고 원하는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렌더샷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셔서 이게 조금 극적이니까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오고 우측 상단에 여기 I로 인포를 클릭하시고 이 이미지에 대한 모든 카메라 높이부터 생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같은 설정물 렌더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그 렌더샷에서 봤던 그대로 가져와요. 여기서 뭐 햇빛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뷰만 바꿔서 이용해 보시면 돼요. 요거 언제 이용하냐? 이 공간에 만약에 다른 제품을 놓고 싶어요. 이 제품 말고 뭐 이 제품 말고 다른 거도 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컬러를. 그러면은 근데 또 찍어야지만 들어가서 그럼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들이 촬영했던 거 그대로 가져서 찍어보실 수가 있어요. 가서 누르고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그럼 요거는 또 도감도라는 기능이에요. 도감도는 1인칭 뷰어 이렇게 1인칭 뷰어에서 보는 이 각도를 촬영했다면 이 도감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좀 버자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이런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이 위에 촬영하실 때도 진짜 이거는 뭐 디자이너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좀 일자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수평을 맞춰야 네, 수평을 맞춰서 그래서 일자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또 촬영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해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온도나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저번에 찍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감재 그리고 배경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마감재 같은 경우도 이 마감재에 실제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마감재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렌더 그 이미지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조감도뿐만 아니라 제가 파노라마도 찍을 수가 있는데요. 파노라마는 실제로 제가 미리 촬영물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파노라마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렇게 파노라마를 보기를 눌러서 720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각 공간마다 하나하나씩 찍어서 720 투어라는 형태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실제로 이 공간을 찍겠다. 보셔서 파노라마, 위에 파노라마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객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보내야 하는 렌더샷이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걸 그냥 보내면은 밋밋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넣으셔야 하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그러면은 파노라마 필터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을 자동으로 이제 인지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만약 이 제품만 파노라마로 제품에 태그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체 태그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태그 추가를 눌러주시고 클릭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이 제품만 딱딱딱 눌러서 그리고 렌더 스튜디오로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렌더 값들은 똑같아요. 네, 값들은 똑같이 주고 렌더링 촬영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파노라마 그 뷰어를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공간마다 다 촬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거실도 했고, 뭐 침실도 했고, 오피스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합쳐야겠죠? 그러면은 합친 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파노라마 되시고도 파노라마를 오셔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720 투어를 만들고 싶어요. 좀 다양한 파노라마를. 그럼 720 투어 상상을 눌러서 제가 찍은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부엌에서 찍은 거, 뭐 이제 뭐 거실에서 찍은 거,
디테일하게 좀 찍은 거 클릭해서 좀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실검 투어로 직접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 링크만 클라이언트한테 공유하시면 되세요. 새로 넣어줘서 이거를 올리면 이렇게 고객분들도 다 이렇게 참여 가능하시고 제품 태그도 이거는 제가 태그를 안 걸어놔서 그런 건데 이제 아까 걸고 촬영을 했으면은 이제 그 제품 태그된 것들도 다 같이 보이게 됩니다. 네. 위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촬영됐던 이런 위치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렌더 스튜디오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혹시 더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렌더 스튜디오 한해서요? 렌더 스튜디오 한해서요? 네네네네. 아니요. 렌더 스튜디오에 한해서는 네.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입문자인 상태라 오늘 보여주신 기능에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순간에 태그가 걸렸군요. 네, 이게 나왔어요. 렌더 아까 렌더 네. 나왔군요. 네, 렌더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거 마음에 든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디터로 이동해서 같은 설정으로 렌더 클릭하고 2K, 2K로 촬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태그 보고 구매하기 또는 태그 삭제하기 또는 태그 추가하기도 가능합니다. 태그 찾아서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네,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도면 3D 도면을 그대로 유저한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싶다.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2D보다는 만약에 이 아이소 뷰라고 하죠. 이 아이소 뷰를 그대로 제공하고 싶다. 유저가 링크를 눌렀을 때 그대로 이 아이소 뷰가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탑 뷰에서 아이소 뷰 누르고 링크 카피. 그러면 다시 들어왔을 때 유저가 바로 이 아이소 뷰어부터 보이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렌더 스튜디오까지 이제 끝이 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고 또는 아키스케치 여기 지금 community@archiske치.com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또 네. 만나 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